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2019년 10월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개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절차, 시행계획 수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안성시 전역인 553제곱킬로미터로 설정하였으며 법정 하천은 23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압기간은 19년 10월 16일부터 21년 10월 14일까지 총 24개월이고 목표 연도는 수립연도 기준 향후 10년인 2031년까지입니다. 대상 재해로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대설, 가뭄, 기타 재해로 8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업 수행은 동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경동 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법적 수립 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2014년 6월 완료 후 재검토연도 수립 시기 도래와 2018년도 9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개정에 따라 가뭄, 대설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안성시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 법정 하천의 홍수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10년을 목표로 정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단계는 기초현황조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계획조사, 설문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액 용역 수행을 예비후보 대상 중복 검토 및 재해별로 구분함으로써 예비후보지를 1031개를 선정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조사된 피해 이력, 정비 여부 등 전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 검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 후 간략 위험 지수를 검토하여 1 이하는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1 이상은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어 위험지구 후보지는 274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 상세 위험지구 검토, 인명피해 가능성 혹은 재해위험 평가 및 예상피해 규모, 예상 정비 규모 및 목표연도인 10년 이내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위험지구를 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위험지구에서 제외된 230개소 지구는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7쪽과 8쪽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예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안성시의 향후 10년간 정비사업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선정 결과 하천재해 17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11개소, 토사재해 7개소 등 총 4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감대책 수립으로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구조적 대책은 위험지구의 위험 요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시설물 정비 및 재가설 등 구조적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은 전 지역의 단위와 지구 단위를 구분하여 관리 계획 및 운영, 교육
실시 등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재해 저감 대책 종합계획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하천 재해 17개소, 내수재해 9개소, 토사재해 7개소, 사면재해 11개소 등 총 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계략 사업비는 하천재해에 1,497억 원, 내수재해에 2,342억 원, 토사재해에 104억 원, 사면재해에 7억 원 등 총 3,9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목표 연도는 10년 동안 사업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위험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위험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시군 단위의 사업계획서 작성 후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사업비 50%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후 행정절차 이행, 용역 발주를 통한 공사 시행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본 평가 항목과 부평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 평가 항목은 재해 위험도, 피해 이력, 비용 편익비, 주민 불편도, 지역 지정 경관 여수 등 5개 항을 1차 평가를 완료하였고 부평가 항목인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14쪽에서 17쪽 재해별 기본평가 항목에 대해 배점을 부과한 후 합산된 종합평가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결과입니다. 이후 협의와 이행 절차를 수행하며 최종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이게 뭐 의회 의견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자료네요. 일단 물론 그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된 사안이겠지만 지금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신 바가 없어서 지금 이거 10여 쪽의 사업을 갖고 이렇게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갖고 순위 정했어요. 뭐 이 정도인데 아니 실제로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이 뭐 어떠하고 그리고 최종 지금 274개소에서 44개소에 대한 위험지구 선정을 나름대로 지금 하신 건데 지금 이게 44개소 선정 리스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저희가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그동안에 뭐 재해 이력이나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진행을 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래서 이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목표 연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료 어디에 봐도 표기가 없네요. 요거는 법적으로 이제
새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체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수립을 하면은 10년 동안 이제 수립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도시나 뭐 이렇게 급변하는 저기는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변경 수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무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네. 일단 2014년에 뭐 그 수립을 했었다면서요. 네,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목표 연도가 지금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아니 2030년까지 되는 거예요? 네, 31년이요.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게 44개소가 저희가 이제 뭐 정령적이라든지 정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게 와닿지 않으시는 약간 부분은 좀 이해를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읍면동 지역에 기본적으로다가 기존에 좀 우려가 되는 지역, 뭐 지역마다 다 약간씩 우려가 되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하천이 좀 붕괴될 것 같다든지 이런 이제 분야 쪽을 다 기본적으로 다 읍면동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요. 1차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구 지정이 돼 있던 거 2014년도에 총 42개소가 지정이 돼 있던 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개소는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소는 완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다가 이 부분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량적이라든지 이제 시스템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그 위험 지수 안에 범위 안에 그 1이라는 숫자를 쓰는데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30 몇 건이라고 나오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그 숫자에서 다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전문가 이제 의견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시스템을 걸러보니까 274개소가 나왔다. 개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행안부에 기본적으로다가 보조금을 좀 받으려면은 조금 이제 그 범위 안에 그 행안부에서 인정을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아마 그 개소가 좀 이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돌려봤더니 44개소가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못하는 이유는 그 저희가 이제 조사 중에 있는 거고 현재도 이제 저기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의정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는 된다는데 이런 거보다는 이제 다른 의견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경기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더 추가로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안성시의회에서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 의견을 보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생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4개소로다가 결정이 됐는데 향후 절차는 요거를 갖고 이제 경기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또 나름대로 다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또 이제 심사라든지 협의를 갖춰가지고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사업은 최종적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제가 요걸 갖고 다시 이제 재위험성 용역을 다시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경기도 통해 가지고 행안부로다가 사업 요청을 하면은 단위 사업별로다. 예를 들어서 조령천이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은요. 그러면은 그 조령천 부분을 하고 이제 몇 개 지구를 묶어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면은 그 사업을 이제 하천 사업 정비 사업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이제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을 다시 주는 방식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44개소가 지금 당장 이렇게 육안에 안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는 추가 그 생생한 관리 카드는 별도 아마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2021년 2021년이 기준이 되는 거죠? 21년이 기준이 되는데 아마 승인은 네. 내년도 정도 행안부 최종 승인이 돼야지 이제 수립이 완료라고 보기 때문에 아, 그래서 2020 내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으로 된다 그러면 203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31년이 되는 거죠. 아, 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예. 뭐 좀 설명을 일단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거 이번에 지금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이제 안성 지역의 자연재해가 여러 유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좀 그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크게 홍수 피해부터 해서 그 이전에 뭐 가뭄 피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재난관리 기본법에서는 지금 이제 그 그 황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체 이제 그 제 안에 기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보면 이제 여기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 가뭄이나 여튼 기타 부분에 대한 그 재정 투입 계획과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내역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자연재해는 팀장입니다. 요거는 그 8개 분야, 이제 하천이라든지 뭐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가지고 기타 재해까지 8개 부분의 이제 재해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건데요. 이제 가뭄도 재해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 부분은 조사가 된 건데, 네네. 예,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10년간 하고요. 이거 재해를 이제 기존의 이력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네. 예, 이력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가뭄이 좀 심했고요. 네. 18년도에는 그게 심하지 않았고요. 19년도, 20년도까지 이랬다가 21년도에 지금 7월 말에서 8월 달에 조금 이제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재해가 10년간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험지수하고 이제 이런 비옥 편입비해가지고 BC해가지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4개 항목, 5개 항목, 아니 5개 항목에서 그게 이제 그 1보다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지수가 1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된 거고요. 44개.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함이 돼야지 이제 경기도 통해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50%를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50%가 지수가 안 되게 되면은 이거 대상에 올린다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같은 지역에 10년간의 기존의 재해 이력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 편익비 계산하고 내가 아까 이제 저 5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항목을 평가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숫자적으로다가 정량적으로다가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일이 안 되는 숫자는 버리고요. 일이 넘는 숫자는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가뭄 피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다, 수치적으로다. 네, 네.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기존 2014년에 수립된 그 계획 중에 42개소 중에 지금 아까 25개소라고 그랬나요? 25개소 정도만 지금 이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5년 넘게 지나고 이제 다시 10년 이제 그 계획을 지금 세우는 지금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여튼 이제 여러 재평가를 통해 갖고 위험지구가 이제 42개소가 이제 설치됐 그 순위가 여튼 매겨졌던 것인데 그럼 42개 중에서 아직 이제 미이행된 사업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정비사업 필요성 부분에 대한 평가 분석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여튼 거쳐서 지금 이번에 계획안이 수립된 걸로 좀 보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저기 17개소가 2013년도, 14년도에 수립이 되면서 12개소는 이제 아직 그 정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다가 위험지수라든지 5개 항목을 검토를 해봤더니 다시 현재 시점에서 네. 2014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고 현장도 확인해보고 네. 그랬더니 그게 위험지수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다시 현재의 종합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 예. 포함됐습니까, 그러면요? 예. 아, 예. 아니, 여튼 다시 재평가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수립됐던 계획에 대한 그 이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좀 재평가를 더 면밀히 해서 전체적인 개선지구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 계획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 여튼 기본 틀이 있는데 굉장히
과거에 어떤 제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게 너무 경험칙에 그 준해 갖고 지금 세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네요. 예, 예, 요거 이후에 예. 지금 기후 위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재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다양성 그리고 심각성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나가 그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계획 자체가 지역의 전체적인 안전도 향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여튼 기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획이 여튼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어져서 설계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타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하나도 여튼 이제 위험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안 잡혀서 일단 좀 여쭤봤습니다. 예. 요거 좀 부연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이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이제 요게 수립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최상위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해 관련 부서가 이제 그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요게 사업이 주로 이제 하천이라든지 뭐 산사태라든지 뭐 급경사지 피해라든지 아니면 토사재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통계치가 조사를 해봤던 요게 피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진짜 많아서 그래서 이게 비율이 많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타 재해라든지 뭐 가뭄재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비구조적인 방법. 예, 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물을 가야기 때문에 네.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천억이 넘게끔 4천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비구조적인 방법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예경보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수원을 더 끌어온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구조적인 방법 외에 나머지 이제 그 예경보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다가 비구조적인 방법도 같이 고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에는 지금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예, 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